미국 물가 인상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9.1% 오른 상황. 예상보다 큰 폭 상승에 미 중앙은행이 혹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내는 건 아닌지 우려 시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죠. 서민들 이자 부담이 커질 텐데 혹시라도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면서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소상공인 대출채권 금리 감면 등 서민 맞춤형 대책을 약속했는데요. 박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부담이 약자에게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맞춤형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으로 부담을 덜겠다고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엔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조속한 실행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금리 차입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청년층을 위해 연체 발생 전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는 등 특혜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부들을 만나서 밥상 물가 안정 대책을 드러내요. 자, 우리 물가 상승률도 심각하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면서 24년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장 보기 두렵다, 정부 대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물가 안정 대책에 효과가 있었는지 정부의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생을 챙겨야 될 국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 일단 의견은 좁혀진 걸로 보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YTN에 출연해서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바꾸고 구성은 6대6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과방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같은 언론 정책을 다루는 만큼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입장을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과방위를 맡으려는 게 방송 장악 의도란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당이지만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의 권력 사유화에 동조하고 있다며 과방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 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민주당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협상 내용을 공개한 게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하면서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양측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방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면서 맞섰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확한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략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추방 결정에 동의한 데다
작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였다면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카드를 쓰는 것은 뭐 누가 봐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좀 쓰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밀어붙여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야 상황 알아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사이 윤핵관 갈등설이 있었죠.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만찬, 또 의원총회 등의 불참한 상황이 이런 의심을 키웠는데요. 자, 두 사람 오늘 점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논란을 일축한 건데요. 갈등의 불씨는 없는 걸까요?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장 의원이 SNS에 적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는 글에 빗대 영원한 동생이라면서 예정된 오찬도 공개했습니다. 저와 장제원 의원은 오랜 정치적 동지입니다. 그리고 형제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뭐 불화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내일은 두 분이서 만나시는 건가요? 예, 내일 둘이 만납니다. 예. 장제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면서 권력 투쟁을 할 것도 없고 사심도 없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권성동 대표하고 뭐 불화다, 뭐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억측이고 그냥 갈등이다, 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 의원의 다소 모호한 언급에 권성동 대표 대행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당 수습 과정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조기 전당대회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이른 시간에 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새 대표 선출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재명 의원이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입니다. 108번 뇌 무건수행을 이어온 이재명 의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요.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음의 정리는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팎의 거센 반대 여론은 더 큰 통합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는 17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선제적으로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존중하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당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의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이 의원에 더해 친이재명계 출마 러시도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이수진 의원이 잇따라 이재명과 더불어를 외치며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는 강한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당내 세력 다툼이 한창인 여야 원구성 협상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재헌절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